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두 블록체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솔라나와 라이트코인입니다. 최근 이 두 네트워크가 겪은 아주 상반된 사건들을 통해 진짜 강한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 사실 꽤 오랫동안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어요. 특히 라이트코인이 솔라나의 잦은 다운타임을 두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면서 꽤나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이 트윗 좀 보세요. 이런 식이면 주말에 맞춰서 네트워크 중단 계획하면 되겠네. 좋은 생각인데? 라면서 솔라나를 대놓고 조롱했죠. 정말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난 주말에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가동 시간이라는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라이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M웹이라는 라이트코인의 프라이버시 강화 기능에서 터졌습니다.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던 거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공격자가 이 허점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가짜 돈을 찍어낸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만들어서 진짜 돈처럼 써버린 거죠. 이건 거의 디지털 위조 지폐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격 수법이 꽤나 교묘했어요. 자, 보세요. 먼저 공격자가 조작된, 그러니까 가짜 거래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던집니다. 근데 이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한 일부 채굴자들이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쫙 쪼개지는 이른바 포크가 발생한 거죠. 공격자는 바로 이 혼란을 틈타서 가짜 코인을 진짜 자산으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무려 13개 블럭, 그러니까 거래장부 13페이지를 그냥 찢어버리고 새로 쓰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32분 분량의 거래가 되돌려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가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는 금융 네트워크가 3시간 넘게 마비됐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였을까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격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버그를 고치는 패치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공개 저장소에 그냥 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공격이 터지고 나서야 아차 싶었는지 부랴부랴 패치를 배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코딩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그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이렇게 휘청이는 동안 솔라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솔라나도 시험대에 올랐죠. 하지만 그 시험은 네트워크가 멈추냐 마느냐가 아니라 생태계가 얼마나 튼튼하고 기관들이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대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죠.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브가 드디어 솔라나에 상륙했습니다. 이건 그냥 앱 하나가 더 생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신뢰받는 프로토콜 중 하나가 솔라나, 너희 기술력과 미래를 믿는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솔라나 재단 회장의 이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우리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생각인 거죠.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국 더 큰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이브가 솔라나에 잘 정책할 수 있도록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어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300만 달러. 바빌론 재단이라는 곳에서 솔라나 위에 에이브에 이만큼의 돈을 예치했어요. 이건 그냥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건 기관이 자신들의 진짜 돈을 맡기면서 우리는 솔라나의 미래를 믿는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돈으로 하는 투표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솔라나에 대한 믿음이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 대기업으로까지 번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럼 이 기관들의 신뢰, 과연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 답은 바로 웨스턴 유니언의 발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의 계획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이걸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정식 은행을 통해서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용 목적입니다. 이걸 뭘로 쓰려고 하냐면 바로 국제 송금망의 표준인 스위프트, SWIFT를 대체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오직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만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웨스턴 유니언 CEO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는 끝났다. 얼마나 빨리 확장시킬지가 문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더 이상 반복이나 실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건 핵심 사업이라는 거죠. 솔라나가 과거에 멈췄던 거요? 물론 알죠.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솔라나의 기술력이 주는 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이 글로벌 금융 대기업이 판단에 내린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네트워크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완벽함이라는 신화가 보안 실패 한 방에 무너졌고 대응도 뒷북치기에 급급했죠. 반면에 솔라나는 어땠나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회복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트워크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완벽한 기록? 아니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증명된 회복 탄력성과 웨스턴 유니온 같은 실제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실용성. 여러분은 어떤 네트워크에 여러분의 자산을 맡기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